자, 오늘 나스닥이 아주 그냥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플러스 1%까지 올랐다가 지금 마이너스 거의 1%로 마감했는데, 아니, 어제 하락세에 있어서 오늘까지 혹시나 엄청난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자, 그럼 오늘 하락 원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논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하락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로 다른 섹터로의 순환매가 일어났다. 두 번째로 이제 엔화 강세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었다. 자, 세 번째로 오픈 AI에서 서치 GPT라는 걸 출시했는데, 야, 이게 또 영향을 주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형주 다른 섹터로의 순환매가 발생을 했어요. 보시면은 이제 에너지나 다른 섹터로 돈이 약간 몰린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테크 섹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폭의 하락을 했고요. 자, 이제 톰리 펀드스트랩 창립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소형주가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빅테크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자, 요번 논리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러셀 2000, 그러니까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지수랑 빅테크와의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게 보시면은 2000년 이래로 이 갭 둘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최근 중소형주는 오르고 빅테크가 좀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맞추곤 있지만, 아직도 이제 키 맞추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섹터가 너무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충분히 키 맞추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하락 원인 두 번째로 엔화 강세. 자, 근데 엔달러 환율이 150인데 엔화 강세로 말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이게 160까지 갔었다가 지금 150까지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엔화가 평가 절상되고 있는 거죠. 이제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율이 낮은 엔화를 차입 후 외국 자산에 투자했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 대표적인 외국 자산이 사실 미국 주식이었다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나스닥 대폭락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디레버리징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또 월가의 분석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이고요. 실제로 이제 캐리 수익 지수 보면은 이제 떨어질 때가 됐어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엔화가 너무 약세였다 보니까 이제 쇼스키즈가 엄청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관측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일본은행이 엔화를 지키기 위해서 양적 긴축이나 금리 인상, 어쨌든 액션이 들어갈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엔화 자금이 싹 다 다시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당분간은 변동성이 상당히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최근 하락 원인 중 가장 큰 건 AI 버블 논란이었어요. 테슬라랑 구글 실적이 발표되었는데, 자, 이제 AI가 좀 버블이 아니냐, AI와 관련 인프라 투자에 돈을 엄청나게 때려 박았는데, 야, 그만큼 매출 너희 수익 내고 있냐라는 비판적인 시선들이 그냥 월가 전체에 깔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구글 실적에 대한 왈가왈부가 정말 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 더 구글을 엿먹인 사건이 있었어요. 자, 구글이 이틀 동안 거의 10%가 빠졌어요. 사실 나스닥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도 오픈 AI에서 이제 서치 GPT라는 게 나오면서 갑자기 나스닥이 동반 낙하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제 RAG라는 게 있어요.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챗 GPT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챗 GPT의 대답이 상당히 부정확합니다.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이걸 우리가 환각 증상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환각 증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부의 소스를 표현해 주는 것, 그걸 바로 우리가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개념을 살짝 비틀어서 오픈 AI는 구글 검색에 이제 대항하는 새로운 검색 엔진을 만들어낸 거예요. 보시면은 서치 GPT에다가 하프문베이라는 곳에서 누디 브랜치라는 생물을 보려면 언제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정답을 제시를 해줍니다. 자, 원래 검색이라는 건 정답을 제시하지 않죠. 키워드 위주로 검색을 하면 페이지가 나와서 우리가 페이지를 타고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는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이라는 것은 웹페이지를 찾아주는 그런 포탈의 역할을 했던 건데, 자, 이제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검색 엔진에 물어보면 이제 정답을 구해주는 거예요. 관련된 웹페이지가 아니라요. 사실 이런 방식의 검색의 진화는 이미 구글에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한국에는 서비스하고 있지 않은데 AI 오버뷰라는 이름으로 웹페이지를 띄워주기 전에 이미 정답을 제시해버리는 그런 구글의 새로운 AI 기능이 이미 도입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구글이 이 검색을 포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자기 파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보지 않고 바로 정답을 얻게 된다면 이 검색 광고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자기 비판에 빠졌거든요.
아니 그도 그럴 게 사람들이 이 웹사이트에서 돌아다니면서 광고를 보게 해야 구글이 매출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검색 결과 상단에 AI가 정답을 탁 제시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웹서핑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구글 실적에서는 뭐 크게 상관이 없었다, 사람들의 편의성이 좋아졌고 매출은 늘어났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검색의 진화 방향이 어디로 나아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안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GDP 뉴스가 있었죠. 뭐 2분기 GDP가 2.8% 증가했다. 이는 예상치인 2.0%보다 훨씬 위고, 특히 강한 개인 소비 지출을 보여주면서 야 역시나 미국 경제는 강력하다라는 걸 한 번 더 증명을 해줬습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또 스멀스멀 나오고 있던데 이걸 봤을 때는 전혀 경기 침체랑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그리고 또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어요. 어제 같이 발표된 실업급여 청구였는데 이것도 역시 예상치보다 3,000건 정도 하회하면서 적당한 노동시장이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증시에 최적화된 그런 좋은 상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팩트셋이라는 전문기관에서 예측한 S&P 500의 어닝 예측치를 한번 보니까 빅테크 중에 4기업 있죠. 아마존, 구글, 메타, 엔비디아, 요 4개의 기업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56.4%의 EPS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았어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사실 이 어닝이 미쳤거든요. 뭐 연간 100%, 200%씩 올라가다 보니까 그 영향이 엄청나게 크지 싶은데, 어쨌든 이번 실적 시즌도 역시 빅테크가 주도할 가능성이 아주 충분하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중 또 탑픽을 꼽으라면 역시 엔비디아가 아닌가 싶어요. 최근 엔비디아가 이제 140에서 거의 110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한 30% 하락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지표인 내년 P 값이 최고점인 47에서 35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매력적인 구간에 오지 않았나. 자, 그리고 실적 전망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어떤 기업 중에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제가 진짜 기술주들에 대한 분석을 많이 진행하면서 이렇게까지 애널리스트들이 높게 보는 기업이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완벽합니다. 자, 58개의 분석 중 43개가 스트롱 바이, 그 다음 11개가 바이, 4개 홀드.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탑픽으로 꼽은 주식이 바로 엔비디아예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높은 경우 한 200까지도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많이 다뤘는데, 수익성과 성장성, 거기다가 기술적 해자까지 거의 완벽한 기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심지어 밸류에이션도 이제는 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AI가 거품이 아니라는 걸 이 엔비디아가 증명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월스트리트 테크남이었습니다.